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재구성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재구성이란 뭔지, 재구성에 대해서 재구성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들과 비교해보면서 볼 텐데 여러 가지 재밌는 예시들과 함께 볼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재구성이란 기존 작품을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기존의 작품을 원작이라고 하죠. 원작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원작 그대로 똑같이 만들 거면 뭐하러 다시 만들겠어요? 변화를 줘야겠죠? 내용, 형식, 표현, 매체, 장르 등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때 작가의 관점이 들어가겠죠?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꿀래. 라든지 이 캐릭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빼고 새로운 인물을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자신만의 관점, 주관이 개입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된 작품은 원작의 또 다른 갈래나 아류작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재구성된 작품을 평가할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도 알겠죠? 어떤 부분을 바꿨고 그 바꾼 부분이 참신하고 재밌는지를 봐야 해요. 그러면서도 원작의 분위기나 주제는 어느 정도 이어가야겠죠. 그 미묘한 줄타기를 잘 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봐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다들 아시죠? 이육사 시인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저항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시와 인생을 가지고 이준익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셨으면 해요. 배우 강하늘 씨가 윤동주 역을 맡았는데 훤칠한 외모보다 따뜻한 목소리로 여심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재구성이죠? 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니까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이 뭐죠? 별에는 밤이죠? 이걸 무한도전에서 재구성해서 당신의 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 그럼 먼저 원작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작 별에는 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 대신 더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실제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신데요. 너무 설명 찰지게 잘하시죠? 또 하나 이렇게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강하늘의 목소리와 함께 재구성된 영화 동주에서의 별에는 밤 한번 듣고 올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혹시 윤동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상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생체 실험이라고 아세요? 마루타 들어보셨죠? 통나무란 뜻인데 사람을 통나무처럼 집어넣어서 실험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사람은 몇 도 정도가 되면 녹아서 액체가 될까? 또 사람은 몇 톤 정도로 눌러야 짜부가 될까? 예? 일본인들은 궁금증이 많았나 봐요.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조선인들로. 그래서 실험 결과를 이렇게 적었겠죠? 아, 사람은 5,000도에서 액체가 되는구나. 오케이. 4톤 정도로 누르니 못 버티고 짜부가 되네? 오케이. 이게 마루타예요. 윤동주는 어떤 실험을 당했을까요? 전쟁 때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물? 식량? 물론 그런 것도 부족하지만 전쟁터에서는 물보다 피가 더 급하고 부족해요. 총 맞은 병사에게 수혈해줘야 하는데 다 피 흘리고 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궁금증 많은 우리 일본인들은 또 생각했죠. 피 대신 혈관에 소금물을 넣어보면 어떨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본 거예요. 윤동주한테. 근데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죽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실험 결과지에 적었겠죠? 피 대신 소금물은 안 된다. X. 윤동주는 죽기 전에 친구 정병욱에게 자신이 썼던 시들을 맡겼는데 다행히 정병욱의 어머니가 그걸 잘 보관하고 있어서 해방이 되고 시집으로 출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보면 맨 앞에 서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원래 제목이 서시가 아니라 제목이 없었대요. 그냥 맨 앞에 있어서 서문 대신 서시로 그렇게 제목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정병욱 선생은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윤동주의 시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게 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럴만하죠? 광양에 있는 정병욱 선생의 본가 한번 가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꼭 가보세요. 그럼 이제 재구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런 용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재구성이라는 개념은 가장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리메이크부터 봅시다. 리메이크는 예전에 있던 영화나 음악, 드라마를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걸 말해요. 옛날 영화를 최근에 배우들이 다시 연기해서 새로 만든 거죠.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리메이크의 특징은 대개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메이크 곡, 커버곡 같은 거 들어보시면 분위기나 장르가 바뀌긴 해도 가사는 그대로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줄거리는 그대로 갑니다. 원작을 새롭게 바꾼 거긴 하니까 재구성은 맞지만 조금 약합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작품은 1991년에 애니메이션이 원작이죠. 이걸 2017년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공주는 엠마 왓슨이 맡았는데 뭐 이견이 있겠어요? 완벽하죠. 야수도 이게 분장이라는데 꽤 그럴듯하게 잘한 것 같아요. 내용은 원작과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걸 리메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리메이크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넷플릭스에서 원피스를 실사화해서 내놨습니다. 어때요? 갑자기 루피가 동남아인이 되었고 우솝은 흑인이 되었네요. 나미도 우리가 좋아했던 그 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동심과 추억을 망쳐놨다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의외로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원작을 사랑하는 팬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도 이 정도면 애썼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치만 원작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재구성이라는 게. 원작이 워낙 명작이라서 그런 거겠죠? 리메이크 된다는 건 그 원작이 명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으니까 리메이크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작품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고요. 그래도 드물지만 원작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들도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는 웹툰 원작인데요. 줄거리도 좀 많이 다르고 원작에 없던 인물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평이 좋아요. 원작의 분위기와 느낌을 잘 살렸다. 이 정도만 들어도 사실 성공인데 원작보다 더 재밌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음악도 많이 리메이크 됩니다. 커버곡이라고도 하죠.
아로하라는 노래는 조정석이 부른 걸로들 알고 있지만 사실 쿨의 아로하가 원곡입니다. 모르셨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고 뭐가 더 좋은지 평가해보세요.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떤가요? 조정석의 리메이크 곡보다 원곡이 더 낫다고 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조정석 목소리가 조금 시원시원하긴 하지만 조금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라드 노래에는 이재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비음 섞여 있는 것도 이런 곡에서는 그렇게 느끼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같은 노래지만 훨씬 감미로운 느낌이 들죠. 어때요? 물론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를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어 교사로서 요즘 학생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대박, 존잼, 개꿀?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하면서 모든 게 다 그냥 대박이고 존잼이래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30명이 다 느낀 게 다를 텐데 그냥 다 재밌대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수많은 것들이 다 몸에 남아있는데 그냥 개재밌어. 이 한마디로 퉁쳐버려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이 그 순간 그 말과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내가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 단순히 재밌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라는 말로 퉁치는 게 아니고요. 세심하게 그 결을 살펴서 섬세한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요. 다른 친구들과 완전히 달라지는 그 지점까지 들어가야 해요. 두 사람이 모두 영화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달라요.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약 같은 장면을 가지고 재밌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다를 거예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 나만의 이유를 찾으면 성공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작은 한 부분, 조각을 찾은 거고 이걸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아라는 건. 그런 게 이제 하나둘씩 쌓이면 지구상의 누구와도 구별되는 고유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연습해야 돼요. 내가 느낀 것,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언어화하는 연습. 이걸 안 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뻔한 사람, 지루하고 심심한 사람, 별로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맨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죠? 위험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해요. 저 사람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해지는 사람이 되면요, 주변에 사람도 많이 모이겠죠?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계속 재구성된 작품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해 볼 거거든요. 그때마다 힘들겠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언어로 표현해 보려고 해봅시다. 알겠죠? 재구성과 비슷한 말로 리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제품이나 홈페이지에다가 쓰는 말인데요.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니 굳이 따지자면 재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쓰임새가 달라요. 재구성은 주로 어떤 작품에 쓰는 말이거든요. 제품의 포장이 바뀐다거나 로고나 이름이 바뀐다거나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다거나 이럴 때 리뉴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마스터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주로 게임에서 많이 써요. 옛날 게임의 화질을 보정해서 최신 게임처럼 만드는 거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했던 민속놀이예요. 틀타크래프트라고 20년 전 게임인데 최근에 리마스터 됐어요. 그래도 아직 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디아블로2도 2000년에 나와서 20년 넘은 게임인데 최근에 리마스터 됐어요. 화질 한번 보세요. 얼굴이 뭉개져 있던 게 선명하게 보이죠? 저도 참 재밌게 했었는데 그립네요, 그 시절. 그 다음은 패러디입니다. 이건 저번에 풍자 배울 때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풍자의 핵심 요소 두 가지 뭐였죠? 그렇죠, 비판과 웃음이죠.
패러디도 잘 생각해보면 원작이 있고 그걸 웃기게 흉내낸 거잖아요. 재구성이죠. 하지만 패러디는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비판과 웃음. 단순히 그냥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풍자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허경영 게임이라고 하면서 만든 건데요. 뭘 풍자한 것 같으세요? 전 국민에게 1억씩 준다는 공약을 내걸었었죠.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면, 즉 허경영 게임에서 우승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원작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하잖아요. 패러디죠. 근데 잘 보면 그 공약을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조롱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는 걸 이렇게 재밌게 비판하고 있어요. 다음은 오마주인데요. 프랑스어로 존경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걸 말하는데 얼핏 보면 패러디하고 구별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작품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드러나죠. 이게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한 모방인지 존경의 의미를 담은 모방인지. 오마주는 주로 영화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확장해서 문학작품이나 다른 예술작품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원작을 가지고 비슷하게 새로 만든 것이니 재구성이죠.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라는 곡을 아시나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수많은 영화들이 오마주 되었다는데요. 이 중에서 아는 작품 있나요? 저도 라라랜드하고 레옹, 로미오와 줄리엣, 러브레터, 사랑과 영원 정도만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생소한 친구들이 많죠? 재구성된 작품을 즐기려면 원작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재구성된 작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재미를 못 느끼죠. 여러분, 인생이 왜 지루하고 심심한 줄 아세요? 머릿속에 든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무식해서라고요. 내가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그림도 많이 알고 문학도 많이 읽었으면요. 세상이 재미있는 거 천지예요. 지금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들 대부분 재구성된 것들이 많아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기존의 것을 흉내내고 변형시켜서 때로는 조금 비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죠. 그럼 많이 보고 많이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가져왔고 이건 이걸 오마주했고 이건 이걸 비틀었네? 와, 새롭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계속 설레요. 다음 달에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 영화로 나온대요. 웹툰이 드라마로 나온대요. 물론 실망할 수도 있고 차라리 안 봤으면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게 또 인생의 재미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정말 설레면서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해요.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쇼츠만 보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인생이 공허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알겠죠? 오늘부터 영화 하나씩 보고 싶었던 거 보는 겁니다. 유튜브 리뷰로 10분짜리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 트와이스 곡에 어떻게 영화들이 오마주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재구성이라는 용어는 리메이크, 리뉴얼, 리마스터, 패러디, 오마주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이에요. 이 용어들은 특정 장르에서 특정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다 재구성에 포함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조금씩 의미가 다르죠. 패러디도 재구성이고 오마주도 재구성이지만 그렇다고 패러디와 오마주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이해할 때 어떤 장르에서 어떤 의미로 주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개념에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구성은 처음에 말했듯이 원작을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변형시켜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해줍니다. 어떤 작품이 있고 이것의 웹툰 버전, 드라마 버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꾸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작가의 창조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나 표절과는 다른 겁니다. 구분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늘 표절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오늘은 이렇게 재구성의 개념과 여러 예시들, 그리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을 비교해보면서 분석하고 평가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디노쌤이었습니다. 바이!